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하자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말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누구 좀 만나려고. 이렇게 일찍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데?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찌나 뚫어져라 바라보던지 순간 뒷걸음질을 친 채 대답했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야? 왜긴 왜겠어. 너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지? 맞지? 그게 사실은 남자친구 맞아. 정말? 정말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 근데 누가 소개해 준 거야? 엄마가 제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엄마도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줬어. 그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게 제부가 소개해 줬어. 제부가 누구야? 설마 김서방 말하는 거니? 맞아. 제부가 소개해 줬어. 라는 말에 엄마가 반색을 하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평소 엄마는 제부를 많이 좋아했기에 제부가 소개를 해줬다는 말에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다시 입을 뗐거든요. 우리 김서방이 소개해준 사람이라면 더 볼 것도 없겠네. 엄마는 제부가 하는 거라면 무조건 믿는 것 같네. 당연하지. 세상에 우리 김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은 어때? 괜찮지? 몇 달 만났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 나한테는 약간 과분한 사람 같다고 해야 할까? 그 정도야? 직업은 뭐야? 엄마가 기대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지만 저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다 보니 그때까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새어나오자 엄마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평소 제부를 많이 믿고 의지를 했던지라 크게 반기는 눈치였어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사람 직업이 게임 프로그래머야. 뭐? 게임 뭐라고?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가 뭐야? 다소 생소한 단어인 듯 순간 엄마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거든요. 게임 프로그래머가 뭐 하는 건데? 그게 게임 개발하고 그러는 거지 뭐. 뭐? 게임 개발? 그게 직업이란 말이야? 그쪽에서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말은 김서방이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게임 만드는 그런 사람을 소개해줬다는 거야? 그렇지. 제부랑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도 그동안 일만 하느라 바빴던 모양이야. 근데 만나자마자 말이 어찌나 잘 통하던지 서로 한눈에 반한 거 있지. 거기다 모르는 게 없다니까. 아주 박학다식해. 엄마 닮다시피 내 이상형이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라니까. 제가 신나서 남자친구 자랑을 늘어놓자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김서방을 참 좋게 봤는데 이제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것 같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제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게임 만드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게임 프로그래머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제가 당황한 채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김서방은 땡땡 전자 다니면서 너한테는 게임 만드는 사람을 소개해준 거잖아. 같은 회사 사람을 소개해주면 좀 좋았겠어? 근데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김서방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당연하지.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불안정하잖아.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 실망이야. 놀라서 엄마에게 말을 하고 있던 사이 아빠가 거실로 나오면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영주 말이 맞지.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뭔 대기업을 찾고 있어. 당신도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만. 아무리 그래도 게임 만드는 사람이라니 그건 좀 아니잖아.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게임 같은 거 만들려면 머리가 보통 좋아야 하는 게 아니구만. 거기다 창의력도 좋아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난 멋지기만 하구만.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뉴스 보면 게임에 중독돼서 밤새 게임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게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육아나 살림을 도와주기는 할 것 같아. 여보,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거지. 한마디로 게임 개발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이상한 편견인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리고 난 게임 프로그래머 참 멋지다고 생각해. 나도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요즘은 창의적인 직원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기획하더라 그 말이야.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지금껏 세상을 변화시킨 건 대부분이 창의적인 사람들이었어. 난 무조건 찬성이다. 아빠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자 엄마도 더 이상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왜 하필 게임 만드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래? 같은 회사 사람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김서방이 소개해줬으면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겠네. 김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괜찮은 사람 소개해줬을 텐데 뭐가 불만이야? 영주도는 어때 보여? 사람이 아주 진국이라니까? 엄청 자상하고 착해. 그럼 됐지 뭐가 문제야. 우선 잘 만나보고 나중에 집에도 한번 데리고 와봐. 라는 아빠 말에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요. 엄마는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빠 말처럼 남자친구는 많이 똑똑하고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나갈 무렵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고 집에 인사를 시켰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던 아빠와는 달리 엄마 표정은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아빠와 제부가 대화를 하고 있던 사이 엄마가 동생에게 불만의 소리를 늘어놨어요. 김서방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그이한테 실망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직업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김서방보다 뭐 하나 나은 게 없잖아.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런 사람을 소개해준 것 같다니까. 너도 동생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야말로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욕심이 많긴 뭐가 많다고 그래. 예비영부 키가 작은 편도 아니구만.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저 정도면 딱 평균이구만. 김서방이 훨씬 더 크잖아. 엄마, 김서방 키가 185잖아. 김서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거지. 딱 보니 예비영부 키가 175는 될 것 같구만. 직업도 좀 그렇고 키도 좀 그렇고 이왕이면 김서방이랑 비슷한 사람 소개해주면 좀 좋아. 엄마가 불만스레 입을 삐죽이고 있자 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언니한테 듣던 대로 예비연구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결혼해서 내내 게임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 게임 만들어서 무슨 돈이 될까 싶기도 하니까 그렇지. 엄마, 예비연구 월급도 만만치 않아. 그거 다 엄마 욕심인 거야. 김서방한테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래. 그리고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김서방이 지켜보니까 주위에 결혼하고도 한눈 파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래. 근데 예비연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소개해준 거라고 하더라고. 그건 그래 보이긴 하더라. 관상을 보니까 한눈 팔고 그럴 것 같진 않더구만. 맞아. 딱 그래 보이잖아. 얼마 전에 우리 회사도 유부남 유부녀가 눈 맞았는데 그 유부녀 남편이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동 피우고 난리가 났었잖아.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동생이 얘까지 들어가면서 말을 하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뭐? 유부남 유부녀가 눈이 맞았다고? 그랬다니까. 이건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진짜 대단하더라고. 암튼 김서방이 괜찮은 사람 소개해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설마 김서방을 못 믿는 거야? 라는 말에 엄마가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엄마도 조금씩 안심을 하는 눈치였는데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난 뒤에는 더욱 마음을 놓는 듯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날 시부모님 두 분에게서 단정하고 고고한 인품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상견례를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두 분이 고상한 게 아주 마음에 드네. 막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억지를 부릴 것 같진 않다. 민호 씨 말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민호 씨 형수님이랑도 사이가 좋은 모양이야. 그렇지. 딱 그래 보이더라. 사돈 두 분을 보니까 정서방이 더 마음에 드네. 이제는 확실히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네. 정서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맞사이인데 당연히 정서방이지. 라며 엄마가 만족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도 참 잘했기에 부모님 두 분도 정말로 좋아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결혼한 뒤로 집안 분위기가 더 밝고 화목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남편과 제부 사이도 너무나 좋다 보니 같이 모이는 날이면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뒤 동생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경사가 겹쳤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몸이 좋지 않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요.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감기 몸살 기운 있고 그럴 때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혹시 약 같은 거 먹은 거 아니지? 회사에서 워낙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었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임신 테스트기 사왔는데 테스트 해보자. 뭐? 임신 테스트기? 그걸 왜 사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해보자는 거야.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가져와 건넸는데요. 생각지도 못했기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야? 이걸 사왔던 거야? 아까 나한테 감기 기운 있다고 했잖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임신했는데 감기약 먹었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나 사봤어. 와, 나보다 낫네. 내가 좀 자상한 편이긴 하지. 남편이 칭찬을 듣고 으쓱해져서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곧 테스트기를 사용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임신이었거든요. 테스트기를 보자마자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시어머님께 연락을 했고 저도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그게 정말이야? 병원은 다녀온 거야? 그런 건 아닌데 테스트기 해봤더니 두 줄 나왔어. 그럼 임신이 확실하네. 엄마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태교를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 일은 아빠 고향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워낙 친했던 사이였기에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와서 검정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는데요.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다네요. 용수 씨면 나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가면 밤새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그냥 있어. 그래도 거리가 꽤 먼데 밤에 혼자 운전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지. 운전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 조심해서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엄마를 안심시킨 뒤 홀로 운전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출발을 했다는데요. 장례식장까지 꽤 먼 거리다 보니 아빠 나름대로 조심해서 운전을 했답니다. 하지만 운전이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운이 없게도 상대방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뒤에서 아빠 차를 들이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3중 추돌 사고가 났고 아빠 차는 폐차를 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사고 충격이 전혀 없을 순 없었어요. 생명에만 지장이 없을 뿐 크게 다쳤으니까요.
그중 다리가 가장 문제였기에 큰 수술로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빠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잠을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경기를 하다 놀라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아빠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온 건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빠 성격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가장 크게 변했던 것은 말수가 극도로 줄었고 가족인 우리를 만나는 것도 비약이 일쑤였거든요.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로도 아빠는 집에만 틀어박힌 채 우리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밥도 잘 안 먹다 보니까 살이 10kg나 넘게 빠졌잖니. 의사 말에 잘 먹어야 재활치료도 속도가 붙는다고 하던데 잘 먹지를 않으니 힘이 없어서 재활도 엄청 더디잖니. 밝고 긍정적이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리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빠처럼 긍정적인 분이 없었는데 진짜 걱정이네. 그나저나 엄마도 힘들어서 어떡해? 네 아빠가 힘들지 내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 네 아빠가 걱정인 거지. 엄마, 그래서 말인데 며칠 전에 그이가 먼저 말을 꺼냈거든? 정서방이 무슨 말을 꺼내? 당분간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뭐?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지금 아빠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엄마도 힘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면 조금 덜 힘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제가 남편의 말을 전달하자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네가 홀몸도 아닌데 됐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니들이나 잘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래. 제가 정색을 한 채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네가 홀몸도 아닌데 여기 들어와서 내내 우울한 아빠 보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거기다 니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사돈 두 분 기분이 어떻겠니?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 살 생각해. 네 아빠야 워낙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라며 엄마가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빠 생신이 다가와서 다시 엄마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엄마, 조금 있으면 아빠 생신이잖아. 정서방이 엄청 좋은 레스토랑 예약한다고 하거든? 원래 거기가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곳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다나 봐. 아빠 생신날 거기로 예약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니들이 신경 써준 건 고마운데 아빠가 휠체어 타고 어디 나가고 싶어 하질 않잖니. 그냥 마음만 고맙게 받는다고 전해줘. 의사 말이 마비가 온 게 아니니까 재활치료하면 걸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니까 계속 활동하고 그래야 한다니까. 지금도 재활치료 받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지면 가자. 정서방한테는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라며 엄마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아빠로 인해 엄마도 우울감이 심해져 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장모님께 물어봤어? 아빠가 외출하시기를 꺼려 하신다면서 그냥 고마운 마음만 받겠대. 당신이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장인어른 바람 좀 쐬어드릴까 한 건데 마음이 안 좋네. 그니깐 말이야. 근데 당신이 신경 써줘서 엄마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 내가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장인어른 재활치료는 잘 하고 계신 거야?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긴 한데 잘 드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가 보더라고. 근데 아빠 입장에서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와중에 아빠가 그날 엄마랑 같이 안 가서 다행이었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더 큰 문제는 아빠가 우울해하시니까 엄마도 덩달아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 종일 옆에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부터 남편이 계속해서 외출을 했어요.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일이 좀 있어서 나갔다 올게.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일이 좀 있어. 남편이 말을 아낀 채 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 뒤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외출을 했고 거기다 평일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항상 바빠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빠 생신날이 돼서 친정에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준비해간 선물을 보고도 아빠가 대충 고맙다는 말만을 할 뿐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주말에 시어머님이 반찬을 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내가 반찬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사돈 좀 가져다 드리렴. 그동안 내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고민만 하다가 내가 도와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네가 했다고 하면서 살짝 드리고 와라. 어머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하면 사부인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했다고 하고 드리고 와. 집에서 하루 세 끼 밥 챙기는 것도 일인데 반찬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해왔어. 병간호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니. 빨리 괜찮아지셔야 하는데 걱정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님이 문득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물었습니다. 근데 민우는 주말 아침부터 어디 간 거니? 그이는 요즘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맨날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벌써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임신한 아내 혼자 두고 뭐 하는 거야? 내가 한 소리 해야겠구나.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우리 민우가 딴짓하고 하면 바로 말해야 한다. 내가 아는 민우는 딴짓을 하거나 그럴 성격은 아니지만 그건 내 생각인 것뿐이고 주변에 보니까 아들들은 생각하는 게 특이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설마 내 아들이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으면 바로 말해야 한다. 알겠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힘들 때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냥 이름만 가족이네 그러는 거 난 딱 질색이야. 가족은 힘들 때 더욱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인 거야.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결혼 전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이 입이 닳도록 시부모님 칭찬을 했던 이유를 겨우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님은 생각이 깊은 분으로 절대 함부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으니 시댁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도 집에 와서 제게 봉투를 건네며 말을 했거든요. 동서, 내가 반찬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남편이 먹어보더니 절대 가지고 가지 말라고 질색팔색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 나도 노력 많이 하다가 정 안 돼서 봉투로 가지고 온 거니까 이해해 줄 거지? 많이 넣진 않았지만 사돈 어르신 드시고 싶은 거 동서가 타다 드려. 형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는데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힘든 와중에도 가족들이 있어서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 뒤에도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항상 바빠 보였는데요. 얼마 뒤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영주야, 네 아빠 엄청 좋아졌어. 엄마가 오지 말라해서 계속 못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이 좋아지신 거야? 말도 마라. 정서방 덕분에 아주 많이 좋아졌다. 정서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서방 말이야. 수시로 집에 와서 네 아빠 재활 운동도 도와주고 뭐 이상한 걸 사서 조립도 해주고 그랬잖니. 어? 이상한 걸 조립해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느 날 집에 엄청 큰 박스를 막 가지고 오더니 내내 앉아서 뭘 조립하더라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이가 계속 거기에 갔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거짓 매일 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랬다니까. 진짜? 근데 대체 뭘 조립해줬다는 거야? 너도 와서 보면 깜짝 놀랄걸? 교통사고 난 이후에
운전 트라우마가 심했는데 정서방 덕분에 요즘 네 아빠 다시 운전도 시작했잖니. 뭐? 아직 완쾌된 것도 아닌데 운전을 하면 어떡해. 제가 놀란 채 소리쳤는데요.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운전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나도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주는데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그렇다니까.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궁금하면 이번 주 주말에 와서 보던지.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더니 친정에 갔던 거야? 아, 그게 겸사겸사 갔던 거야. 당신도 일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 아니야. 어차피 취미생활이라 아주 재미있어. 뭐? 취미생활? 엄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인어른이랑 같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장인어른이랑 같이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당신도 궁금하면 이번 주 주말에 같이 가던지. 라며 남편이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증이 일어 주말이 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토요일 아침 일찍 친정에 갔다가 거실을 보고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거실에 어마어마하게 큰 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핸들과 똑같이 생긴 핸들과 함께 운전석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자동차 운전석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 놀란 채 외쳤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네 아빠랑 정서방 취미생활이지. 여기서 둘이 맨날 자동차 경주하고 난리도 아니야. 뭐? 자동차 경주? 그래. 덕분에 나도 저기 옆좌석에 앉아서 드라이브도 하거든. 근데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어때? 구경 한번 해볼래?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운전석에 앉았고 엄마가 옆좌석에 앉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자동차 내부를 똑같이 흉내낸 모습이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까지 갖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곧 아빠가 외쳤습니다. 순영씨, 드라이브 할 준비 됐나요? 그럼요, 상철씨. 출발하시죠. 오늘은 그 해안도로로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순영씨. 안전벨트부터 매시죠. 아이고, 우리 상철씨는 참 매너가 좋다니까요. 라며 엄마가 수리내어 웃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남편이 뒤에서 두 분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영님, 상철님, 오늘은 휴게소에서 뭘 드실 건지요? 상철씨, 정 셰프가 오늘 휴게소에서 뭘로 먹을지 묻네요. 오늘은 뭘로 먹을까요? 그럼 오늘은 그 우동에다가 호두과자 어때요? 예전에 휴게소만 들렀다 하면 순영씨 호두과자 꼭 먹었잖아요. 역시 상철씨밖에 없다니까.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우동이랑 호두과자로 먹어요. 정 셰프, 오늘은 우동이랑 호두과자로 부탁해요. 라고 엄마가 외쳤는데요. 듣고 있던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를 어쩌죠? 오늘은 호두과자가 다 떨어졌네요. 아니 무슨 휴게소가 없는 게 이렇게나 많아. 죄송합니다. 대신에 회오리 감자 어떠세요? 제가 치즈가루 팍팍 뿌려드리겠습니다. 상철씨, 회오리 감자는 어때요? 회오리 감자 좋죠. 아빠가 신나서 외치자 남편이 주방으로 가서 우동을 끓이고 에어프라이어에 회오리 감자를 돌렸습니다. 얼마 후 아빠가 다시 외쳤어요. 순영씨, 휴게소 다 왔으니까 식사나 하고 가죠. 예, 좋죠. 라며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비록 서툴기는 했지만 엄마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보며 아빠가 물었어요. 근데 김밥까지 있네. 김밥은 정셰프 특별 메뉴입니다. 아주 맛있겠구만. 그럼요. 소고기까지 넣고 정성스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라며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세 사람은 한참 동안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답니다.
진정에 설치된 것들을 남편이 주문해서 몇 날 며칠 제작한 거라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여보, 진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아빠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거 내 취미생활이야. 우리 집에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하고 있었거든. 그걸 처갓댁에 설치한 것뿐이야. 사실 나도 설치하면서 장인어른이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 처음에는 시큰둥하셨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것저것 주문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거 장인어른 덕분에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야. 꽤 괜찮지 않았어? 완전 멋졌어. 정말 고마워. 제가 감동의 눈물을 훔치고 있자 남편이 배시시 웃었는데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뒤 아빠는 점점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 뒤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또 얼마 뒤에는 지팡이 없이 홀로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도 친정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혼 전에 정서방 별로라고 했던 거 다 취소야. 내가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인 거지. 거봐,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라는 말에 엄마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또다시 고마운 마음이 가득해졌답니다. 또한 남편을 바르게 잘 키워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